안녕하세요, 원몽캠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된 카메라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카메라는 전 여자친구, 구 여친 현 와이프 이렇게. 맞아요. 구 여친 현 와이프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카메라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잘 보관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돈이 없던 그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당시 생일 선물로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원몽캠을 시작이 됐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선물할 당시에도 좀 새 카메라가 되게 비싼 가격이어서 중고 카메라를 선물을 했는데, 그래도 학생 신분에 사기에 나쁘지 않았던 가격인 것 같아요. 그때 얼마였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 30만 원에 사지 않았나? 렌즈 포함해서. 지금은 정말 저렴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1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바디랑 이 렌즈까지 포함해서. 올림푸스에서 나온 EP1이라는 카메라고, 뭔가 이제 미러리스의 시대를 열게 된 그런 뭔가 기념비적인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 설명을 좀 더 해보자면, 올림푸스가 90주년을 맞이하고 원작 그 필름 카메라 중에 펜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그 하프 카메라? 알아. 그 펜 시리즈가 50주년이었는데 그때를 기념해서 2009년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5시간 만에 1000대가 예약 완료로 완판을 했고요. 이 카메라가? 네, 그때 이 디자인이 되게 혁신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고 2차 한정 판매도 했는데 2시간 만에 물량이 전부 소진됐다고 해요, 그때. 그래서 이 카메라를 구하려고 지금 마치 아이폰 구하려고 전날부터 애플 매장에 막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비슷하게 EP1 카메라를 구하려고 매장에서 전날부터 기다리고 구매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센서가 큰 카메라들은 이런 미러리스 형태가 아니라 DSLR이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아는 스포츠 촬영 기자 취재하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큰 카메라들 있잖아요. 막 대포 들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를 들고 다녔었는데, 이거는 애초에 나올 때부터 약간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핸드백에 들어가야 되고 작고 가볍고, 그리고 뭔가 그 핸드백에 마치 어울리는, 꺼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돼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그런 테마로 나온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를 좋아하는 모든 덕후들에게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카메라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 딱 보고 필름 카메라인 줄 알았고, 나도 필름 카메라 찍는 걸 그때 좋아했었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찍어보고 다녔었고, 이거 아까 원작이라고 했던 하프 카메라도 찍어본 적이 있었거든, 옛날에. 그보다 옛날에.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이거 찍으면서도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그때 당시 감성으로 예쁘게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또 그때 여기에 들어간 그 컬러 프로파일 중에 아트 모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색깔 맞아, 바꿔주는 거. 그런 거 중에 엷고 은은한 컬러라는 게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맞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 퀼트 잡지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 잡지 느낌. 뭔가 은은하고 약간 파랑색 파스텔 톤 맞아요. 느낌. 그런 색상이 프로파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를 얻었었고, 그런 카메라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지금 나오는 카메라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기 성능도 있겠지만 CCD 센서를 사용하는 바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바디들은 CMOS 센서라고, 센서 자체가 약간 다른, 그 카메라 센서가 다른 바디라고 해요. 무슨 차이죠? 그 큰 차이는 사실 없다고는 하는데, CCD만의 뭔가 컬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더 빈티지한 색감을 낸다, 옛날 카메라 특유의, 그리고 좀 더 색상이 부드럽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요즘 나온 카메라랑 또 비교해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거는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D 센서랑 CMOS 센서랑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피사체를 같은 조건을 찍으면 사실 차이를 느끼긴 어렵지만, 그 해외 올드 디지털 카메라 유튜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CCD 매직이라고. 그런 게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옛날 카메라를 다시 썼을 때 CCD 매직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빈티지하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는 약간 그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하곤 하는데, 두 카메라를 비교해서 찍어 놨을 때는 사실 크게 차이를 느끼긴 어렵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게 CCD 그런 매직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출시한 지 13년이나 됐잖아요. 2014년이 됐죠. 2009년에 출시했으니까 14년 된 카메라니까 그 컬러 프로파일 들어가 있는 양식도 그렇고 약간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컬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올림푸스 카메라랑 비슷한 면이 있지만 또 옛날 카메라에 맞는 그때 유행했던 컬러 사이언스가 들어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도 막 4천만 화소도 있고 막 1억 화소도 있고 한데 사실 얘는 무려 1200만 화소입니다. 1200만 화소면 아직도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쓰기에는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크롭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티는 날 수 있는데 뭐 인스타용으로 찍기엔 무리가 없다. 그 이거 정도로 보고 렌즈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렌즈를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마이크로 포서드 방식의 이제 마운트에 렌즈는 모두 맞고요. 요즘 렌즈도 쓸 수 있습니다. 옛날 바디지만. 저는 보통 컬러 설정을 내추럴로 설정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올림푸스 미러리스에서 보이는 그 특유의 그런 부드러운 컬러가 보이고 지금 제가 여기는 아직 소개를 안 했지만 새로 산 EM5 마크 2도 지금 사용 중인데 약간 비슷한 결의 색상을 보이고 있어요. 차이가 그래도 2009년, 2016년 됐으니까 7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결을 보이고 있고 뭔가 올림푸스의 그런 그 컬러 프로필 중에 내추럴로 맞추면은 좀 부드럽고 은은한 약간 그런 특유의 인물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컬러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뭐 이미지는 보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생각보다 뭔가 모두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컬러로 보정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걸 그쵸? 또 옮겨가지고 보정하는 것도 사실 그쵸. 시간이 들고 일이라서 시간이 들고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하는 색상과 또 받아보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 색상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색감이 좋다 그러니까 인물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런 카메라들 있잖아요. 캐논으로 사람 인물 사진 찍으면은 다 만족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후지로 찍으면은 색감이 참 좋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올림푸스도 인물을 찍었을 때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피부톤이 뭔가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 생각해요? 그쵸. 예전에 펜 F로 사진을 찍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근데 피부라든지. 그 당시 거라서 이거는 보정 기능은 없었을 텐데 그치. 피부 보정이요? 요즘에는 그쵸, 그쵸. 셀카로 찍으면 셀카 모드 때 보정이 아, 되잖아요. 그런 카메라들이 있죠. 근데 얘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쵸. 올림푸스 카메라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냥 것도. 색감 자체가 약간 은은한 뭔가 이렇게 아련한 아련한가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약간 렌즈. 색 한번 쫙 빼준 느낌? 약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너무 같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색감이 유행했던 것 같아. 뭔가 너무 쨍한 컬러감이나 그런 거보다는 색을 한번 뺀 것 같은 그런 색깔 사진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그 올림푸스 카메라들의 그런 인물의 피부톤을 표현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취향을 잘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만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뭐 카페 같은 데서 찍기 좋은 카메라? 그니까. 근데 내가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카페? 뭐 아니면은 뭐 호텔? 막 이런 느낌. 약간 벚꽃 날릴 때 찍는 음. 느낌? 벚꽃 사진 이걸로 찍은 거 있을 거야. 아, 옛날에 그래요? 10년 전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런 카메라고. 근데 스트릿 포토를 찍을 때는 좀 편한 카메라는 아니었어요. 이게 나온 지 오래됐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진 않았어요. 일단 이렇게 눌러서 키는데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로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한참 걸려요. 그리고 이게 초점 맞는 것도 이제 요즘 카메라에 비해서 조금 늦고 그리고 찍고 나서 그 다음 사진 찍는데도 그 사이에 텀도 생기고 요즘에 그 편하게 찍기에는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옛날에는 이 카메라로 불편함 없이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요새 또 기술이 발전해서 그때는 이게 최신 기술이었고. 그쵸.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이걸 꺼내서 다시 찍었을 때 느낌은 약간 디지털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필카로 찍는 느낌? 사진 찍는 소리도 요즘 디카랑 달라. 필카 소리랑 거의 똑같고 필카 찍는 소리 같고 뭔가 찰칵하는 게 그게 좋았었어. 그때도 이게 찍는 소리가 좋아서 계속 찍고 싶었던 기억이 나. 그렇게 해서 제가 꽤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제 가끔씩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아직까지도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 보이나요? 요즘 카메라랑 비교해서도? 예쁜 것 같아. 예쁜 거 같나요? 그때는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었으면은 지금은 오히려 좀 빈티지한 레트로한 느낌. 빈티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필카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똑같이 예쁘지만 예쁜 포인트가 달라진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로우 파일로도 촬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보정 폭이 커가지고 옛날 카메라 치고는 그래서 사진을 좀 쓸만했어요. 인스타그램용이나 아니면 웹용으로 좀 쓸만했고 다만 1200만 화소가 가지는 해상도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잘 쓰고 있다. 1200만 화소를 내가 찍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크롭을 하면은 이미지가 깨지는 점 그런 점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오래된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그 사진을 이제 취미로서 뭔가 즐기기 위한 목적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치. 옛날 카메라를 쓰면서 느끼는 분명 뭔가 재미도 있거든요. 이미지가 지금과의 다른 느낌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는 상당히 많이 부합하는 카메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엔 일부러 멀쩡한 사진을 맞아요. 옛날 디카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색을 빼고 날려가지고 보정을 하잖아. 그런 거를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요즘에 그 옛날 캠코더 가지고 영상 찍는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로 뭔가 상업적인 작업은 할 수 없겠지만 뭔가 실험적인 것들은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래된 수동 렌즈를 같이 결합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의 영상 해상도도 굉장히 낮은데 요즘에 되게 고화질로 촬영을 해서 일부러 영상 화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빈티지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돈 10만 원 주고 옛날 카메라를 사서 애초에 열화된 화질로 찍으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얘 영상도 돼? 네, 영상도 됩니다. 근데 FHD도 아니고 HD입니다. 1280에 7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은 많이 단축되겠지만 리스크가 있긴 있겠죠. 영상이 제대로 안 담긴다든지 하는 뭔가 리스크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밌는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이고 정말 이쁜 카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물로 준 카메라이기 때문에 안 팔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팔아본 적이 없어. 본인이 그런가요? 팔려고 했는데 내가 팔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거 팔아봤자 뭐 그러니까 팔아봤자 돈으로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추억이 담긴 물건인데 그걸 굳이 10만 원 받고 그러니까. 파는 게 맞나 해서 그게 계속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장식용으로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가끔씩 찍기도 하고 장식용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롭고 재밌는 카메라를 소개해드렸고 다음번에도 좀 더 재밌고 신박한 카메라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조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리뷰하거나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카메라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번 카메라를 선정하는데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